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와 안나 앤더슨이란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안나 앤더슨은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였느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차르, 그러니까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의 일남 사녀 중에 막내딸이었던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 니콜라이에브나 로마노바는 1901년 6월 18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발음이 참 힘드네요. 아나스타샤는 이제 나스티아, 발음이 역시 좀 어려운데 어쨌든 나스티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스텐카, 시비브지크, 말렌카야, 또 우리 착하고 통통한 투투 같은 애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키가 큰 언니들에 비해서 작고 통통한 편이었던 아나스타샤는 잔병 치레가 잦은 편이었고, 그래서 동생인 황태자 알렉세이와 더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세이 역시 어린 시절부터 혈우병을 앓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를 유일하게 웃게 해주었던 존재가 바로 위의 누나였던 아나스타샤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아나스타샤였지만 짓궂고 활기찬 말썽쟁이였고요. 연기하는 재능이 배우처럼 뛰어나면서 재치도 있었다고 해요. 황실 의사에 의하면 아나스타샤가 말썽을 부리는 분야에선 천재적이었고, 하인들을 넘어뜨리거나 교사들에게 장난을 치는 일은 일상에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난꾸러기였네요. 자신과 함께 놀던 칠촌 니나 대공녀가 자신보다 키가 큰 게 분해서 니나를 속이거나 발로 차고 할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선을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만 본다면 왠지 심통맞은 공주님의 이미지겠지만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일면도 있어서 언니들과 동생들과의 사이는 매우 좋았다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상병들을 위문해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고 자선하는 것도 좋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활발하고 귀여우면서 자애롭기까지 했던 아나스타샤의 행복했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녀의 나이 18살 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녀를 비롯한 황제의 가족들은 총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황실 자체가 당시 괴승이라고 불리던 라스푸틴으로 인해서 온갖 취문에 휩싸여 있었고, 거기에는 아나스타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꼭 그 사람 혹은 그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2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있었고요. 레닌이 이끄는 공산당이 1917년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이 러시아 혁명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 러시아 황실의 안일함을 발단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망한 뒤에 차르 일가는 유배되었다가 후에 러시아 내전 기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처형이 되었는데, 처형 집행자들은 잠자는 차르 일가를 깨워서 이동한다고 속이고 지하실에 집합시킨 뒤에 총살을 했고요. 그렇게 그녀는 18살이란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처형을 집행했던 군 간부는 이들의 시신을 폐광으로 옮긴 뒤에 석유를 뿌리고 불태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 2월 17일 독일 베를린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무사히 구출이 되었는데 구조 이후에 뜻밖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막내딸이었던 아나스타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독일 경찰 당국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죠. 그런데 정신병원의 의사들은 마침 한 잡지에서 놀라운 기사와 거기에 실린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니콜라이 2세와 체포되던 당시에 찍은 사진들과 함께 아나스타샤가 살아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추측성 기사였죠. 그런데 아나스타샤의 사진이 병원에 입원한 그 여인과 매우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아나스타샤가 맞고 처형 당시 총알이 당시 입고 있던 코르셋의 보석에 박혀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라는 한 군인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고 루마니아에 정착해서 그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지만 그가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전투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이모였던 이레네 왕비를 찾아서 독일로 왔고요. 하지만 이 이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서 투신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의료진은 그녀의 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녀와 아나스타샤 공주의 숙부였던 안드레이 대공을 만나게 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는 프랑스로 망명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어렵지 않았죠. 그때 그녀는 1916년 숙부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안드레이 대공은 비밀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황제와 그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를 보고 안드레이 대공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나스타샤와 분명히 달랐는데 닮은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나스타샤인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아나스타샤는 어린 시절에 이마에 상처가 난 뒤로 항상 앞머리로 그 상처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같은 위치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뒷머리에 총의 개머리판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 또 발에 티눈이 난 부위, 오른쪽 어깨의 사마귀 흉터까지도 아나스타샤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실에서 남아있던 인원들은 그녀가 아나스타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아나스타샤의 가정교사와 집사 그리고 친척들은 안나를 만나서 확인한 결과 그녀는 가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러시아 황실은 탐정을 고용해서 그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우선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살았던 그녀가 러시아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아나스타샤는 귀 위쪽 가장자리가 얇은 반면에 그녀의 귀 위쪽 가장자리는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그녀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차이코프스키란 군인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녀가 아나스타샤의 서명을 보고 연습했던 종이까지도 발견이 되면서 그녀가 니콜라이 2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특히 할머니였던 마리아 표도로브나 황태우도 죽을 때까지 안나를 아나스타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나스타샤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961년 독일 함부르크 재판소는 그녀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앤더슨은 본인이 황녀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황녀라는 증거가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죠. 1968년에는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로 이주를 했고요.
미국인이었던 잭 매너헨과 결혼해서 안나 앤더슨으로 개명을 합니다. 물론 이후로도 그녀를 아나스타샤라고 믿는 추종자들에게 후원을 받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살다가 1984년에 사망을 했고요. 사망할 당시까지도 자신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병마저 아나스타샤라고 새겨 넣었죠. 그리고 1991년 스베로들롭스크 현 예카테린부르크 주 근처의 공동묘지에서 황제 일가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처형 당시의 인원은 11명이었지만 발견된 것은 9곳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나스타샤와 알렉세이 왕자의 유골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죠. 러시아 정부는 이 유골들에서 DNA를 채취해서 안나 앤더슨의 DNA와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이 흔치 않았던 그 당시에 안나는 자신의 시체를 화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안나의 유골은 이미 화장이 되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유일하게 그녀의 DNA가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1979년 버지니아의 한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병원은 그녀의 내장 조직 일부를 잘라냈었고 당시까지도 그 조직 샘플을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황가의 DNA와 안나의 DNA를 비교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녀는 로마노프 황가의 DNA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끈질기게 그녀의 과거 행적을 쫓아서 마침내 폴란드 출신의 공장 노동자였던 스찬츠코브스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실제로 그녀의 DNA와 스찬츠코브스카 가족의 DNA를 비교한 결과 그녀가 그 가족의 일원임을 증명해내었죠. 결국 안나 앤더슨은 약 60년 동안이나 세상을 속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녀가 어떻게 황실의 예법이나 황실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등을 잘 알고 있었느냐? 또 스찬츠코브스카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안나 앤더슨보다 키도 더 컸고 발 사이즈도 컸는데 어떻게 동일 인물일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DNA가 조작되거나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황족 일가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두 개의 유골이 추가로 발굴이 되었고요. 불에 타고 황산이 끼얹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립대의 연구진과 미국 MIT의 연구진은 오랜 작업 끝에 유골의 일부에서 깨끗한 상태의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요. 2008년 7월 이들이 바로 아나스타샤와 알렉세이 황태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 앤더슨이 지니고 있던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요. 미국의 애니메이션 아나스타샤 1997년 방영한 작품에서 안나 앤더슨의 배우에 모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956년과 1986년에도 아나스타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아나스타샤는 매력적이고 비밀스러운 존재였죠. 다만 안나 앤더슨이 왜 갑자기 자신을 아나스타샤라고 주장을 하며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황실의 비밀, 또 황실의 예법 등은 그렇게 잘 알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세상을 속였던 사기꾼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음모에 휘말렸던 불우한 개인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답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